안녕하세요. 김기사의 전기 내비게이션의 김명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전선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와 전선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전선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와 전선관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강 전선관에 대한 정보와 전선관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은 벽 속에 전선이 있다 해도 그냥 전선만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전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선 위를 덮고 있는 전선관이 있고 이곳을 통해 전선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선관은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곳이라면 반드시라도 해도 좋을 만큼 꼭 들어있는데, 이 전선관을 사용하는 이유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블과 달리 절연전선은 비, 바람, 햇빛, 즉 어떤 자연 환경에서 굉장히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노출되면은 그 전선 자체가 이 사람들의 시각에 눈에 띄게 되면 별로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거부감도 들고 있고, 또 행여나 어떤 날카로운 물건으로 찍히게 되면 합선 사고의 위험이 있고, 또 그 피복 자체가 손상된 상태에서 전류가 흘러나와서 사람이 감전을 당할 수 있는 등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선관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선을 단순히 그냥 벽 속에다 매입하게 되면은 그 구조체, 예를 들면은 뭐 콘크리트 벽이다 그러면 콘크리트 등으로 인해서 전선이 또 손상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선관으로 한번 이렇게 전선을 보호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땅 속에도 그냥 전선을 묻게 되면은 그 비가 오거나 이러면 땅 속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까? 이런 물 같은 것, 습기 같은 걸로 인해서 또 전선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전선관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 해서 절연 전선만 전선관을 해야 되고 케이블은 전선관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냐? 사실 케이블은 생략해도 되기는 하지만은 전선관을 사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지중으로 이렇게 케이블을 포선할 때는 전선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튼 전선관이라는 것은 전선을 보호하고 전선을 지나다니기 쉽게 해주는 어떤 파이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선관에도 규격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전기자재상 가서 아무 전선관이나 달라고 해서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이제 내경에 해당하는 그 길이, 즉 안쪽의 지름에 대한 그 길이를 우리가 이제 전선관 규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전선관 규격은 단순히 이제 밀리미터 아니면은 파이 또는 호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최소 16mm부터 최대 104mm까지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전기기사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이걸 외워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전선관을 이렇게 셀 때는 그 한 권 혹은 한 롤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이제 막기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막기는 일본에서 온 말로 이 권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어로 막기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전선관을 연결할 때는 커플링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이 커플링이라는 것은 전선관과 전선관 사이를 서로 연결해 주는 것, 기차로 말하면은 그 객차와 객차 사이의 연결기라 그러죠. 그와 같은 것을 전선관에서는 커플링을 이렇게 사용하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전선관을 시공할 때는 반드시 전선 길이가 전선관의 길이보다 길게 시공한다. 이제 쉽게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전선관의 길이가 1m다 그러면은 전선은 항상 1m보다 더 큰 값, 즉 1m 20 정도 이런 식으로 더 길게 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선관에 이렇게 규격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선관의 규격, 즉 내경의 길이가 크면 클수록 전선관이 더 굵다고 볼 수 있는데, 당연히 더 굵으면 굵을수록 더 많은 전선을 입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규격에 맞게 넣을 수 있는 절연전선의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를 준비를 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2.5 스퀘어잖아요. 2.5 스퀘어인데 이게 4가닥의 전선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16mm짜리 전선관을 사용해도 되지만은 8가닥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28파이, 이보다 이제
내경이 배로 길죠. 이런 것을 사용해야 된다 해서 이 표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강의를 잠깐 멈추시고 한번 눈으로 확인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 블로그에도 올려놨으니까 직접 보셔도 좋고, 여튼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되지만은 이제 그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의하면은 뭐 금속관이냐 아니면은 PVC관이냐 가요전선관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역시 제 블로그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한 번씩 꼭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선관이 이제 그 김밥같이 이렇게 딱 길게 이어지는데, 어느 정도 길이까지는 우리가 손으로 쉽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길이가 이제 10m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 사람의 손으로 넣는다 그러면은 전선이 중간에 걸려서 잘 안 들어갈 거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보통 이제 이 전선 일출선, 현장에서는 요비선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미리 그 전선 일출선을 전선관에 넣고, 그리고 그 전선 일주선의 끄트머리와 전선을 연결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잡아 빼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공사 현장에서 어지기 어야 하고 이 전기 기술자들이 외치는 소리가, 그렇게 전선관에서 전선을 뺄 때 서로 이렇게 호흡을 맞추기 위한 소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긴 거리의 전선관에도 전선의 인출이나 인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기공사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전선관은 그 가요 전선관이라고 해갖고 PVC 소재 혹은 난연 소재로 된 이 플라스틱으로 돼서 쉽게 구부러질 수 있는 주름관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사실 전선관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속관의 경우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반 가정집에서는 잘 안 사용하고요. 좀 특수한 공정 같은 데, 산업 현장에서나 아니면 좀 인테리어를 꾸미는 가게, 이런 데에서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연전선을 건물 내부로 보낼 때 이렇게 특별한 경우, 뭐 화학성 섬유, 그러니까 어떤 성질을 가진 곳이나, 아니면 이제 그 전선관을 벽속이 아니라 노출로 했는데 좀 이제 디자인 같은 것을 좀 예쁘게 보이게, 그런 어떤 파이프 같은 것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경우, 이럴 때도 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이제 그 재작년에 갔던 어떤 그 사무실인데, 이렇게 전선관을 속에다가 이렇게 그 묻는 게 아니라 노출로 이렇게 빼면서 깔끔하게 이렇게 금속관으로 시공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또 돋보이는 효과를 준 건물도 있더라고요. 당연하지만 금속관 같은 경우는 일반 그 가요전선관에 비해서 자재비도 비싸지만은 훨씬 이 품도 많이 들기 때문에 공사 비용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광전선관과 박광전선관으로 전선관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선관의 규격을 보면은 후광전선관 같은 경우에는 짝수로 되어 있고, 박광전선관 같은 경우는 홀수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돼서 단순히 짝수 홀수로 구분하나 그러겠는데, 그게 아니라 후광이라는 거는 두터울 후자를 쓰고, 박광의 박은 얇을 박을 씁니다. 즉 전선관 자체의 재질이 두껍게 돼 있냐 얇게 돼 있냐는 거의 차이인데, 당연하지만은 두꺼운 후광 전선관 같은 경우는 높은 강도의 배관 작업이 있거나 폭발성, 부식성 가스가 있는 경우에는 후광 전선관을 사용하는 거고,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닌데 전선관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좀 취급하기가 용이한, 즉 공사하기가 좀 쉬운 박광 전선관을 이렇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속관을 이용해서 전기공사를 할 때는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류라는 것은 이 금속 소재에서 흐를 수 있는데, 만약에 금속관 안에 있는 절연전선에서 피복이 손상이 돼갖고 전류가 새는 상황이다. 근데 그 관이 금속관이라면 금속관 전체로도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주의할 것으로 첫 번째가, 금속관 안에서 전선의 접속 작업을 금지합니다. 본래는 모든 전선관 안에서 이렇게 그 전선을 중간에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금지가 되는데, 금속관 같은 경우에 특히나 강조가 되는 게, 원래 이렇게 접속하는 부분은 그냥 생으로 있는 경우보다 이 절연 상태가 약합니다. 약한 상태에서 행여나 이제 전류가 샜다 그러면은 금속관으로 바로 번져서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금지를 하고요. 그리고 서로 굵기가 다른 전선을 이용한다. 예를 들면 뭐 2.5 스퀘어가 있겠고, 그리고 뭐 4스퀘어가 있겠고, 이러면은 금속관 내 단면 지역의 32% 이내를 입선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금속관에 이렇게 단면을 보면 동글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32% 이내, 그러니까 많지 않죠. 절반도 안 되죠. 그러니까 꽉 채우지 말고 충분히 여유 공간을 놓아서 이렇게 해라. 이 정도로 32%로 해라.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금속관을 벽에 지지할 때는 새들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공사 현장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자, 대충 이렇게 생겨갖고, 여기 이렇게 나사가 딱 있어서, 금속관이 이렇게 딱 통과한다. 그러면은 이 중간에 이렇게 바꿔주는. 그러니까 금속관을 딱 고정시키기 위한 건데, 이게 단순히 금속관뿐만이 아니라 일반 가요전선관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겁니다. 이걸 할 때는, 이 새들과,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나온 새들,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 새들과 새들 사이의 거리를 2m 이하로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멀리 있지 말고 2m 이내로 촘촘촘촘 이렇게 박아줘라. 물론 적당하게 간격을 균일하게 맞춰가면서 하는 거는 이제 기술자의 능력이긴 한데, 그래도 2m 이내로 맞춰라. 그리고 금속관을 구부릴 때는 이 내부 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당연하지만은 직선으로 쭉 뻗다가도 어떤 건물의 끝부분이나 에서는 이 금속관도 휘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때 휠 때 이 내부 반경이라는 것은 결국 이 관 내경의 6배 이상.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몇이냐? 그러면 예를 들면은 뭐 16mm다. 그러면 16mm에 6배면은 96mm죠. 이 길이를 최소한도 96mm 이상. 그러니까 충분히 꺾어라. 왜냐? 이 금속관을 이렇게 충분히 길이를 주지 않고 꺾게 되고, 급하게 꺾게 되면은 그 안에서 전선이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전선 자체는 원래 이렇게 느슨하게 꺾이는 게 좋지, 급격하게 꺾이게 되면 그 급격하게 꺾이는 부분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피복이 손상될 수 있고 전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기차가 곡선을 통과하는 것처럼 충분히 이렇게 나디안을 여유를 갖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최소한 6배 이상의 길이를 갖고 꺾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금속관도 좀 나름대로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강제전선관이라는 했는데, 이 강제전선관이라는 것 자체가 강철로 제작된 전선관, 즉 스틸 전선관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금속관 같은 경우도 금속 재질 자체가 녹이 슬기 때문에 이 용융 아연 도금으로 이렇게 겉표면을 이렇게 해서 녹을 이제 최대한 방지를 합니다. 그렇다 해서 녹이 안 쓰는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녹이 훨씬 덜 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후광 및 박광 전선관으로 이렇게 구분되면서 이 한 롤이라기보다는 이제 한 권이 되겠죠. 직선을 쭉 뻗어 있으니까 그 길이는 3.66m로 동일하게 이렇게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 전선관 같은 경우는, 여기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스테인리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녹이 설지 않는 그런 건데, 그런 전선관으로, 당연하지만은 이런 전선관은 부식도 강하고 코팅도 잘 돼 있고 뭐 내구성도 좋고 모두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기존에 있는 강제 전선관에 비해 12배나 비쌉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잘 활용은 하지 않지만은 절대로 녹이 설어서도 안 되고, 이때 반짝반짝한 걸로 인해서 뭔가 좀 인테리어 효과를 더 주고 싶거나 이럴 때는 사용할 수가 있죠. 박광전선관은 없이 후광전선관만 있고, 역시나 길이는 3.66m로 동일하게 이렇게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금속관 중에서 이 PE 라이닝 스틸 전선관이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상하수도 정수장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계속 화학양품 같은 걸 많이 쓰죠. 화학공장 같은 경우 다 공통점이 있다면은 전부 다 이제 철의 부식을 각중시킬 수 있는 화학양품을 많이 사용하는 건데, 그렇다 해서 전선관을 쓸 때 반드시 금속관을 써야지만 최대한 녹이 안 설 수 있는, 이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녹이 안 설 수 있는 환경에서 사용하는 거라서 일반인들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재질은 일반 강제전선관인데 그 표면에다가 합성 수지제 소재인 폴리에틸렌 자체를 또 한번 입혀 가지고 이렇게 전선관에, 쉽게 말하면 피복을 한번 또 입힌 겁니다. 우리 전선같이. 그래서 최대한 녹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 정도로 이게 튼튼하게 만들었다 보니까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내구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역시 박광전선관은 없이 후광전선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수한 환경 같은 데서 사용할 수 있는 굵은 전선관을 말한다 그랬죠. 그것만 나왔고 길이는 3.66m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금속관에 이어 가요 전선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데, 저도 처음 전기로 공부할 때 이 가요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노래 같은 걸로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플렉시블, 즉
자유롭게 이렇게 구부렸다 펼다 할 수 있는 그걸 가리켜 한자어로 가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대로 구부릴 수 있는 그 가요 전선관의 특징이 바로 공사를 할 때, 전기 작업을 할 때 굉장히 편리를 합니다. 벽을 타고 가는데 천장을 만났다. 구부린다면은 뭐 스테인리스 전선관 같은 경우는 밴더를 이용해서 구부리거나 아니면 쭉 뻗은 PVC 전선관 같은 경우는 토치로 녹여갖고 이렇게 돌려야 되지만은 가요 전선관은 그냥 사람 손으로도 쉽게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그만큼 공사에 대한 난이도나 시간 이런 것이 굉장히 절약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가요 전선관을 보면은 이 빤빤하게 있는 전선관, 즉 그냥 파이프 같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름이 이렇게 촘촘하게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빨대를 보면은 주름 부분이 이렇게 구부리기가 쉽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전선을 넣을 때 이 주름 때문에 이렇게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주름에 걸려서 덜커덕덜커덕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입선을 할 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럴 때 아까 말씀드렸던 전선 인출선, 즉 요비선을 이용해서 쉽게 이렇게 인출을 하면은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가요 전선관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고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합성 수지대 가요 전선관, 흔히 현장에서 이제 CD 전선관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CD 전선관도 일반 전선관과 난연 전선관은 또 한번 구분이 되는데, 이 전선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되게 사용하기도 쉽습니다. 뭐냐면은 뭐 구부리고 싶으면 그냥 구부리면 되고, 또 여기서 길이에서 적당한테 자르고 싶다 그러면 다목적 가위로도 쉽게 자르고, 그렇게 이렇게 이제 사용하기 쉽다 보니까,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공사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반 CD 전선관과 난연 CD 전선관 구분이 되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난연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기 소화성이 있다, 이 얘기가 뭐냐? 불이 쉽게 잘 붙지 않고 붙더라도 금방 자기 스스로 꺼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을 말합니다. 이게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전기 화재가 난 현장에서도 본래는 이 전선관에 불이 붙어갖고 안에 있는 전선도 같이 녹아서 크게 화재가 날 것 같은데, 이 전선관 자체가 불에 잘 붙지도 않고 불이 붙더라도 금방 꺼지기 때문에 안에 전선은 어느 정도 보호가 된다. 즉 그 화재로부터 어느 정도 그 방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바로 난연 전선관이죠. 반면에 일반 CD 전선관 같은 경우는 그 석유화학 성분인 PVC를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불을 붙였다면 그 비닐에 불 붙는 것처럼 불똥이 뚝뚝 떨어지면서 쉽게 불이 붙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모두 안전하게 난연 전선관을 사용하려 했는데 왜 일반 전선관을 만들어서 불에 잘 붙는 재질을 만드느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게, 일단 난연 전선관이 일반 전선관 대비 비싼 것도 있지만은 그 벽 재질 자체가 예를 들면 뭐 목재로 되어 있는 식으로나 뭐 이러면은, 아니면 스티로폴로 되어 있거나 이러면은 불에 잘 붙는 재질이야. 이런 재질에서는 반드시 난연 전선관을 써야 되는데, 콘크리트나 석재 같이 불에 안 붙는 재질이다 그러면은 굳이 난연 전선관을 사용하지 않아도 애초에 그 벽 구조체 자체 때문에 불이 안 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사 용도에 맞게 사용하라. 그러니까 가격이 좀 더 저렴한 일반 전선관을 사용해도 무방한 환경이다 그러면은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래는 2021년부터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의해서 그 천정의 이중천장, 즉 반자에는 반드시 이런 우리 가요 전선관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었는데, 현장에서 굉장히 이로 인한 혼돈이 많이 오게 됨에 따라서 2022년부터는 그 천정예로 지나가는 뭐 조명선이나 아니면 콘센트선 같은 것은 모두 이제 뒤에 말하는 플래시브 전선관을 사용하게 된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제가 그 이중천장, 즉 반자에서 사용하는 그 전선관을 플렉시블 전선관을 사용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것도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그 PVC 합성 수지재로 만든 전선관과 비슷한데, 단지 재질이 금속재로 되어 있습니다. 금속재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달리 말하면은 불에 잘 안 붙는다는 이야기죠. 천정에서 이제 시공하는 전기공사는 이 플렉시블이라고 하는 금속재 가요 전선관을 사용해야 되는데, 외부 재질은 PVC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안에는 이제 용융 아연도금, 즉 금속재와 비슷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는 그래서 이 가요 전선관 치고 좀 묵직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전선관의 특징이 그 일반 그 PVC로 되는 것 같은 경우는 힘껏 누르거나 아니면 뭐 밟거나 이러면은 우그러지는데, 금속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충격에도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재에도 강하게 장점입니다. 그런데 단점은 역시 이제 그 가요 전선관보다 훨씬 더 손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카플링을 연결하든 아니면 커넥터를 연결하든 간에 좀 더 많은 손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는 작업해 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그 전선을 우리가 던진다 그러거든요. 전선관을 천정에서 어디를 딱 점퍼를 할 때 그 PVC 소재 같은 경우는 쭉 밀어 넣으면은 잘 밀려가는 반면에 이 금속재 가연 전선관은 자체 무게도 많고 또 이렇게 아래로 자꾸 쳐질러기 때문에 어딘가 멀리 던지고 이런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그 PVC 소재 전선관을 먼저 빼고 거기 뒤에다가 이 금속재 가요 전선관을 연결해 가지고 잡아당기는 방식, 즉 천장에서 이런 전선 인출 작업을 한 번 더 해야 돼서 굉장히 좀 번거롭기도 하고 가격도 기본적으로 좀 비싸기는 합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의하면은 이제 그 제2종 금속재 가요 전선관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는 보통 뿌리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뿌리카, 튜브니 뭐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사용해야 되고, 전선관 내부 재질은 절연 파이버와 육용 아연 도금을 같이 이렇게 맞댄다. 왜냐? 그냥 유연 아연 도금만 갖고 있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선의 피복이 손상돼서 누전이 생길 경우 전선관 자체에도 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절연 파이버, 이 파이버라는 건 합성 섬유의 재질입니다. 우리 그 헬멧 같은 거, 방탄 헬멧 같은 거가 비슷한 재질로 만드는데 이런 걸로 이용한 것과, 그리고 외부는 당연히 PVC 코팅을 해가지고 절연과 이 튼튼함을 모두 잡은 이런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금속재 가연 전선관을 사용할 때는 전용 커넥터가 또 있습니다. 이런 걸 사용해야 되고, 이 자를 때도 병따개 같은 거 잘못 이용하면 손에 벨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것도 작업할 때 이 날카로운 부분에 의해서 손을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장갑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커넥터 같은 거 연결할 때 나사 방향 같은 것도 굉장히 주의해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그 합성수지대 가요 전선관보다는 신경 써야 될 점이 많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요 전선관 중에 CDP 전선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냥 합성수지대 전선관의 이 주름관 대신 그냥 이제 쭉 이렇게 길게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특별하게 이게 이제 구부릴 필요도 없는, 근데 물론 안 구부러지는 것은 아니고 이제 살짝 구부러지긴 하는데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은 이제 보통 이제 그 공원 같은데 땅 속에 이렇게 그 가로등이나 아니면 뭐 공원 시설물에 전기 공급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일반 건물에서는 쉽게 볼 수는 없고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이제 그 합성 수지재기는 하지만은 주름이 없기 때문에 이 전선 인입이나 인출 같은 게 좀 쉽고, 또 강도도 일반 그 합성 수지재 가요 전선관보다는 더 튼튼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특별한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전선관입니다. 좀 전까지는 쉽게 구부러지는 가요 전선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합성 수지재 전선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PVC 전선관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아니면은 뭐 하이 전선관, 하이브 전선관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그 이제 쉽게 구부러지지는 않지만은 그 앞서 말한 그 CDP 전선관보다는 더 강도가 우수합니다. 그리고 전기 절연성도 좋고, 난연 소재, 즉 화재 같은 거에 대한 파급 같은 것도 적기 때문에 사용하는 전선관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게 있는데, 뭐 예전에 지어진 집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렇게 PVC 전선관을 이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뭐 안 구부러지는 건 아닙니다. 구부리려면은 이제 토치로 그 구부리고자 하는 부분에 열로 충분히 녹이고 나서 이렇게 구부리는 방식을 하는데, 사실 시공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 튼튼한 강도 때문에 이제 사용하는 것도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지중화가 되는 지역, 즉 그 거리에 전주가 없는 지역은 땅속으로 이렇게 전선이 다닌다는데, 그때는 일반 절연 전선이 아니라 굵은 케이블이 다니겠죠. 근데 이 케이블 같은 경우도 그냥 케이블을 땅에다 딱 묻는 것이 아니라 전선관을 사용해서 묻는데, 그때 사용하는 전선관이 바로 ELP 전선관, 이제 그 어느 책에서는 FEP 전선관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ELP 전선관의 가장 큰 특징은 전선관에 이렇게 이제 철사같이 심이 나와 있는데, 이 철사 같은 심 자체가 일종의 아까 말한 전선 인출선, 즉 요비선 역할 같이 쭉 잡아 당기면은 이 케이블을 쑥쑥 당길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 전선관 안에 전선 인출선이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블 같은 거, 특히 지중화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그 어떤 그 연장거리가 길 텐데, 그 충분한 그 길이에서도 뭐 사람이 잡아 당기는 건 아니겠죠. 윈치 같은 걸 이용해 잡아 당길 때 아예 전선 유출선이 있어서 좀 작업하기가 용이하다는 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심어져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 또 하나는 그 자체의 안정성도 뛰어나고 전선간의 어떤 부피에 비해서 굉장히 무게도 가볍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시공할 때도 상당히 경제적인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선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실무 영상을 통해서 전선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것이 바로 이 난연실이 전선간, 주름간이죠. 그리고 다목적 가위, 그리고 이지 스트래퍼, 그리고 이게 전선간을 연결할 때 쓰는 카플링, 그리고 절연 전선간, 이 두 가닥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선간은 굉장히 절단이 용이합니다. 어려울 거 없이 이렇게 다목적 가위로 조금만 힘만 주고 잘리면 바로 이렇게 잘리죠. 이렇게 잘리기 쉽다는 점도 있고, 또 한 가지 이 전선간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이, 이렇게 절연 전선이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전선간보다 길이가 더 길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즉 이런 식으로 하고 이쪽에 뭐 콘센트나 스위치 아니면 부하를 걸어도 상관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전선간 안에 있는 부분에서 절단이 돼 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뭐 전선이 잘려 있는데 여기 이게 이제 전선간 속에서 이렇게 잘라져 있어서 이 속에서 접속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특히 금속관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이 안에서 연결을 할 게 아니고,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은 박스라고 하는 곳, 그곳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접속은 하면 하되, 전선간 안에서는 절대 접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카플링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카플링은 그 전선간 커넥터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앞뒤가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다는 점. 예, 이래서 여기 이쪽에다가 끼고, 그리고 또 다른 껴야 될 부분을 이렇게 끼면은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걸 분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은 이렇게 빠집니다. 이걸 이용해서 여기에서 거꾸로 이렇게 밀면은 빠지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비슷하게 이렇게 돌리고, 여기를 이렇게 이제 빼야 되는데 이렇게 길게 빼기는 힘들다 그러면은 해당 부분에서 가까운 데 쪽에다가 다시 한번 자르고, 그리고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은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플링 같은 경우는 그 다시 이렇게 재활용을 할 수도 있다는 점. 네. 그래서 괜히 이걸 잘못 연결했다고 버릴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뜯어서도 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제가 팁을 하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준비한 절연 전선은 두 가닥이라서 실제로는 이렇게 전선간을 넣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선간 길이 자체가 충분히 길어지거나 아니면은 이 입선해야 될 전선 자체가 두 가닥을 넘는 경우, 뭐 접지선을 포함하고 또 다른 회로를 넣고 하면 굵어질 거 아닙니까? 이때는 이 전선간에 인입이 씌워지지 않은 게 주름 때문에 이렇게 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끝에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충분히 감싸주고 넣고, 그래도 잘 안 된다 하면은 그 레자 왁스, 그러니까 인조 가죽 왁스 같은 거를 이용해서 넣어주면은 좀 미끌미끌 거리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전선에 인입과 인출이 됩니다. 예전에는 뭐 버터를 발라 넣었다 아니면 뭐 퐁퐁을 발라 넣었다 했는데, 버터 같은 경우에는 천정에 넣으면은 이 쥐들이 맛있는 건 줄 알고 갉아먹어서 전기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고, 퐁퐁 같은 경우는 그 자체 수분적인 것 때문에 먼지가 나중에 둘러붙거나 아니면은 침투로 인해서 누전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레자 왁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선간 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전선간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 그리고 전선간의 종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전선간 갖고 실무적인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여준다고 해서 자기가 직접 이렇게 실무를 하지 않고서는 내 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시면은 이런 걸 보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스스로 한 번씩은 해보겠다 생각하시면은 금방 숙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전선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와 전선관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스위치와 콘센트에 대한 정보와 실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2022년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스마트 전기안전 AI 센터는 국내 유일이자 최초의 전기공사 중심 안전체험관으로 전기기술자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등 일반인들에게까지 전기안전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생명처럼 소중한 안전의 가치를 바탕으로 전기공사인의 삶과 함께해온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은 현장에 한 번 더, 기업과 한 발 더, 현장 중심의 사고와 기업의 눈높이로 늘 가까이에 있겠습니다. 당신의 안전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